그가 걸어온 길 속에는 안부를 묻는 이웃이 있습니다. 몸이 지금 언제부터 그럼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뭐 얼마나 한다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파출소장님한테 내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죠. 눈빛만 봐도 그 정이 가는 거 있지. 이웃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며 묵묵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사람. 이번에 유가족들이 왜 부산 항공청장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지적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좀 점검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길 위에 펼쳐진 수많은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은 정치인 정준호 의원을 만나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첫 1980년대생 청년 정치인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여객기 참사.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지만 여전히 시신을 인계받지 못한 유족들에겐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되신 179분 그리고 2분의 부상자 모든 분들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연말 가족 여행이 많았던 시기, 신혼부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와 손녀, 형제, 자매를 잃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사고 대책반과 상황실이 꾸려진 곳에는 유가족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공항 한켠에서 며칠째 유가족 곁을 지키고 있는 정준호 의원.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LED 상황판 설치부터 유가족과 정부 부처의 소통을 자처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 휴가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일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공무원들은 다 공가 처리가 다 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오신 분은 이제 그 가족분이 법인 택시 운전을 하신대요. 그래서 택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문 같은 게 지금 안 간 상태라서 그 해당 업장에도 좀 그런 공가 처리 관련된 공문들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경황이 없을 유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이후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던 건데요. 대면 업무 말고도 별도로 챙기는 내용도 많습니다.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매뉴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은 복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매뉴얼을 검토를 해가지고 유가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할 생각이고 국토교통부 이제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그 해당 관련된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1년 내내 국감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 항공안전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발생한 참사의 아픔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2차 피해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배웠던 소년 정준호. 단칸방 새빵살이에도 택시 운전사였던 아버지를 존경하며 바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학생회장을 도맡기도 했죠.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수능 만점자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가 되어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단체에서 법률센터장을 맡으며 약자를 대변하던 변호사. 이후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호남 유일의 청년 정치인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무안과 서울을 숨가쁘게 오가던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전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다운은 아니고 블랙박스는 사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현장 가서 보니까 부산 항공청장이 관할 청장인데 한두 번밖에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로 4시간 정도 이제 걸려서 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이 이제 투기가 이전에 상임위 관련된 전체 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얘기하신 게 뭐 로컬라이저라든지 공항 설계 관련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봤던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유가족 지원하는 그 대응 체계상의 좀 문제라든지 개선 방안 좀 위주로 장관님에게 좀 질의를 하려고 그렇게 자료 요구도 하고 준비를 하자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객기 사고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네, 국회 인수의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수습본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본부하고 지방본부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당일 오후에 유가족분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한테 항의를 했던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컸던 부분이 당시 오후 1, 2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주항공이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현장의 유가족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굴 향해서 지금 사과를 하는 거냐, 왜 현장에 찾아오질 않느냐, 왜 현장에는 무안공항 현장에는 현장 브리핑이 없는 거냐 라는 목소리가 그 다음으로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 보고 계속 그 현장 상황을 알 거면 우리가 여기에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종료 시간을 훌쩍 넘긴 회의. 특히 공항에서 유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불편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집중하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뭐 행안부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유가족들이 왜 부산 항공청장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지적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좀 점검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필요한 내용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 네, 상임위 이제 전체 질의는 마무리된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특위가 별도로 또 첫 회의 하니까 특위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사건 특별법을 심의하는 거라서 거기가 오히려 더 주된 활동 주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얘기들도 반영을 해가지고 특위에서 특별법 더 심사하는데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여야 정쟁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어루만져줄 특별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한층 따뜻해진 햇살과 함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북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역 사무실은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그 외에는 서류와 책들로 빼곡한 일반 사무실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고 느껴질 법한 이곳. 약자를 위한 법을 알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성격을 그대로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그대로 지금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변호사 사무실 때부터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워낙 막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돈 많은 의뢰인분들은 잘 안 찾아오고 길 가다가 편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소액 상담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치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박하게 있는 게 그분들도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뢰인들 오시면은 뭐 마음대로 믹스커피도 본인들이 뭐 타드시고 뭐 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뭐 좋아서 굳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 따로 인테리어 하거나 뭐 이렇게 치장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 말바우 시장 좀 갔다 올게요. 어딘가로 가는 차림 역시 꾸밈 없이 당선 전 변호사 시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진행 중이세요? 네, 말바우 시장 오늘 가서 네. 상인분들 좀 몇 번 뵙고 오려고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자주 가시나 봐요. 네, 한 달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자주 가세요? 네. 광주광역시 대표 시장으로 꼽히는 말바우 시장. 이곳에 지킴이 역할을 자처했던 여전히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는 장소라고요. 조심하십시오. 한경하고 지금 병원을 가요. 그러시고 병원 가시는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더 좋으신 게 예, 있겠네. 예, 예. 예,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예. 시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 주민과도 친밀하게 인사 나누는 게 일상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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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저기 그 말을 못 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만나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필담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선거 때부터 사무실에서 자주 오시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봤네. 사무실에서 한번 보게. 예. 예. 빠빠빠. 예, 문자 주세요, 문자. 이거 예, 가끔. 시장 가야 돼, 또 보게. 봐봐. 예. 한철 인사가 아니라 만나면 반가운 이웃이 됐습니다. 다른 5일장과 다르게 한 달에 12번 장이 서는 말바우 시장날에 맞춰 10여 년간 오간 길입니다. 규모가 커서 인근의 담양, 곡성, 장성에서도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팔러 원정을 오기도 하는데요. 예. 날마다 봐, 내일도 봐. 예, 예.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몸이 지금 언제부터 그럼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 며칠 됐어요. 며칠? 얘도 명절 때라 또 바쁘시겠네. 연기 때라 사람이 많죠. 많죠. 많으면 또 사고도 많잖아요. 사고도 많고 또 서로가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근데 장바구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도 그거 시장 안팎의 일을 훤히 알고 있을 정도로 상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말바우 변호사라 불렸다네요. 많으죠. 저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는데 장갑을 그래서 두 개. 2년 전에는 진짜 6, 7년 전부터 여기 말바우 시장 고문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 상담료 내고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거 그런 거 없이 저희는 이제 시장 상인분들 다 저희가 뭐 이제 법률자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시면 다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저기 나왔던 게 이제 요 리어카의 그 장바구니가 보통 안 들고 다니시고 할머님들이셔가지고 이렇게 바퀴 달린 그 수레형으로 이렇게 장바구니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바퀴 고장나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계시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얼마 안 해도 뭐 그런 부분들 좀 상담해드리고 했더니 되게 편해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했다는 박경숙 씨.
그녀 역시 말바우 변호사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시장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상황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기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좀 조언을 들었죠. 어떤 조언이요? 이제 내가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조금 다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조금 다치셔가지고 이거 사건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 조언을 조금 받았어요. 좀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죠. 정말 젊으신 분도 나이가 못지않게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그냥 마음이 느낌이 그 친절감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마음이 친절감이 들어가고 그 눈빛만 봐도 그 정이 가는 거 있지. 상인뿐 아니라 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믿고 의지하는 말바우 변호사. 이전엔 대학 수석 입학과 법대 우수 졸업, 잘 나가던 로펌까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가 시장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변론도 하고 그러면 뭐 먹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소신 갖고 변호사 길을 갖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꿈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번인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길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3번이나 떨어지셨다고요? 그럼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은 준비를 많이 했죠. 어린 시절부터 청년회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가 3번 만에 된 것 같아요. 3번인가 4번 만에 된 것 같은데 지난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21대 총선과 8회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냈던 정치 꿈나무였습니다. 30대 청년의 이유 있는 도전이었죠. 도전하고 당선될 때까지 좀 많은 기간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파에 소속이 돼야지 좀 빨리 이제 당선이 될 수 있고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파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향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뭐 지역 주민들과 말바우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에서 보여지듯이 매 시장 말바우 시장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 민원서를 차리고 또 직접 그 시장 골목을 들어가면서 그 몇천 원, 몇만 원짜리 하는 상담들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접연이 확대되는 걸 제가 느끼다 보니까 한번 이러한 모델로 한번 당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전을 여러 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앙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줄 서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오랜 기간 뭔가 진정성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여론화돼서 좀 당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준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광주의 작은 동네. 이곳에서 남다른 꿈이 싹트게 됐다고 합니다. 1980년에 태어나 민주화 둥이라 불린 세대. 이곳에서 어떤 모습을 봤던 걸까요? 진짜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해. 모든 사건을 겪진 않았지만 이후 남겨진 광주의 모습이 어린 소년에게 강하게 남겨졌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서울에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그 당시 이제 대인동 그 버스터미널에 내리면은 아버지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잡지 같은 걸 하나 사셨는데 그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사진 잡지 안에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막 좀 어린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힘든 사진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시체도 많이 있고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5.18 당시에 이제 희생 당한 그 장면들이 불법 잡지화 돼서 무가지로 이렇게 터미널하고 이런 데서만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도
배포하고 알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뭔가 억눌려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의식 형성하는데 좀 남다른 배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있었던 1980년대 광주. 그저 묵묵히 학생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던 소년 정준호에게 인생을 뒤흔든 사건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97년도 겨울이었는데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12월 연말에 이제 그 대선 투표 개표가 됐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그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다 나와보라고 하더니 눈 비비면서 나갔더니 갑자기 만세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 입장에서 아니 대통령 당선됐다고 왜 우리가 만세 불러야 되나 라고 해서 좀 되게 신기하고 좀 생경했었죠. 그랬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대학교 가고 4년 정도면은 대학교 졸업을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서러움도 좀 덜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조금은 더 수월하게 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3학년 마음껏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만세부를 불렀었는데요. 만세를 부를 정도로 감격했던 교사의 마음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연한 차별의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었던 거죠.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에서야 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민주당 정권이 정권 교체를 수평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 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50년 만에 첫 수평적 정권 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 주민분들이 그렇게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년 만에 처음 겪는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표출됐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의 좋은 면을 제가 지금까지도 승계를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저를 키워주신 호남과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제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직접 겪으며 국회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신념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특히 지역구 곳곳의 묵은 문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도 그중 하나인데요. 문제가 됐던 건 다름 아닌 아파트 오폐수. 기존의 상하수도에 지하수가 합쳐지면서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네, 여기가 현장입니다. 여기가 상하수도가 합해지는 곳인데요. 저희 주민들이 이곳을 보면서 각 세대당 15,000원, 아파트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매월. 하루 약 800톤의 지하수가 아파트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면서 매달 하수도 요금만 1,000만 원 넘게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제가 907세대니까 거의 한 1,500, 평균 1,500 정도가 매월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법을 따지게 됐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의원들 찾아가게 됐고 관을 찾아가게 됐는데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던 상황. 정준호 의원이 나서서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지역민을 위해 힘써왔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애칭까지 생겼다고요. 짧은 국회의원 생활이지만은 어려운 난제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권익위원회와 함께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양보를 이끌어내 가지고 타협을 해서 좀 성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원 해결사라는 이제 얘기들이 점차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이 좀 있고요. 뭐 지역민들 만나고 하면은 민원 접수할 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내는 사람 정준호, 뭐 해결사 정준호 이런 뭐 칭들을 더러 이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눈 많이 와가지고 진짜 힘들어. 지금 지역구에서 올라오신 길이세요? 예, 아침에 6시 기차인데 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 눈이 많이 왔어요? 잡느라고 힘들었네요. 다행히 약속 시간에는 늦지 않은 상황.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따로 준비까지 한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입니다. 여객기 사고 이후 생긴 민원을 함께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쨌든 타격이 없도록 이분들이 지금 고객 유치를 지금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름까지는 모아둔 고객들이 이제 놓치니까 힘든 거고. 이번 회의에선 여러 차례 다뤄졌던 전남 광주 지역의 국제선 취항 문제가 얘기됐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에 활주로가 이제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 광주 전남 지역 그 여행업계에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해외로 출장 가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무안공항을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김해나 김포공항으로 이제 지금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여행상품 그 취소가 아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피해가 막 100억 원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설 연휴 중에 급하게 여행업계에서 저희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시급하게 지금 빨리 이 대체 노선과 관련된 대체 공항 이용과 관련된 대책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간담회 이후 달라진 내용을 보좌진과 논의하며 실효성을 따져보는데요. 내일 여객기 측의 1차 회의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고하러 들어갑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양심이라는 어느 소설의 문구처럼 정치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찾아내는 국회의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마음 해결사를 자처하는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다들 재선, 3선을 다 바라시는데 저는 제가 공약한 내용이라든지 국회의원 4년 임기는 4년 안에 하고 싶은 거를 1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라는 의미로 저는 임기 4년이 측정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 그 짧은 국회의원 임기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지역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흐름을 제가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좀 국회의원 임기와 선수가 다시 한번 평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작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는 정준호 의원. 주민과 국민을 향한 그의 특별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